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한번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던데, 뭐 인적 분할은 좋고 뭐 물적 분할은 나쁘고, 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인적 분할 하면은 뭐 나쁘진 않다,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또 인적 분할을 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23일인 것 같아요. 인적 분할 결정을 발표한 OCI라고 있어. OCI. 이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 3거래일 연속. 왜 갑자기 또 인적 분할인데 왜 주가가 빠지는 거야? 23일 보니까 10만 4천 원이었던 이게 주가가 28일 날 9만 5천 원을 밑도는 거야. 9만 5천 원. 앞서서 그 OCI는 그 회사의 주력인 그 화학 부분이죠. 화학 부분을 인적을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법인을 설립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할을 통해서 그 존속하는 그 OCI 홀딩스는 지주 회사로서 자회사의 그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행하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요. 신설회사 OCI는 화학 사업에 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근에 기업들이 잇따라서 이제 분할 결정을 발표를 하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그 올해 분할 이후 재상장을 통해서 신청한 그 상장사들이 있는데 9곳입니다. 9곳이고 지난해 2곳과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늘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사업 구조 개편 그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할 그 지분 인수 등의 그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분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기업 분할은 호재로 인식하는 건 많아요. 호재로 기업의 지배 구조가 좀 투명해지고 그동안 한 회사에 혼재했던 사업들이 이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주가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긍정적인 영향. 증권 전문가들은 이를 분할에 따라서 기업의 숨은 가치가 재평가받는다, 그런 거죠. 재평가받는다. 특히 올해 분할을 결정한 이들은 모두 인적 분할 방식을 택했어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낼 때 물적 분할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막 주주들한테 거세게 저항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 완전 양아치 같은 짓을 했죠. 인적 분할 안 하고 물적 분할 해가지고 완전 주주를 연맥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인적 분할 방식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금융 당국이 소액 주주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뭐 풍산, 이런 기업이 주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이미 발표한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왜 뜬금없이 이제 물적 분할인지 모르겠어. 그래 인정하면 되지. DB하고 풍산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이야. 처음부터 그냥 인정을 하든가. 하여튼 회사를 그 둘로 나눈 뒤에 이제 기존 회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그 물적 분할 방식과 달리, 그 상장사들이 그 선택한 인적 분할 방식은 일단 기존 주주들이 이제 신설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야. 일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기존 주주들이. 그래서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 설립되는 그런 회사랑 이렇게 존속하는 회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수평 관계가 되는 거야. 수평 관계가 되는 거죠. 수평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결정을 위해서 주주 가치 이제 훼손되지가 않는 거야.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가 않는다. 하지만 그 OCI뿐 아니라 그 24일 그 인적 분할을 발표한 그 대한제강도 이 거래일 연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AJ 네트워크스의 경우는 지난달 18일 인적 분할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큰 폭 올랐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거야. 모두 반납을 해요. 지난 9월 인적 분할 결정을 발표한 현대백화점 그룹도 마찬가지야. 현대백화점 그룹은 그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하고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분할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크게 떨어졌어. 9월 그 분할 결정이 발표된 이후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10월 12일인가 그래요. 세계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52,400원으로 52,400원으로 이 분할 결정이 발표되고 2달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인적 분할 결정이 주가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악재로 왜 갑자기 악재로 작용하는지 참 의아스럽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기업 분할의 그 이유와 목적, 그 분할 이후 성장 전망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대주주가 알짜 기업의 이익을 독점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을 결정한 것이라면은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해. 대주주가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꽝이에요. 말짱 꽝.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오너들이. 예를 들어서 OCI의 기업 분할 결정은 그 사업 구조 개편 그 외에도 오너 일가인 그 이우연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이 돼요. 현대차에서도 그래요. 증권에서도 OCI 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설회사 OCI 지분을 공개하는 매수 과정에서 OCI 김영식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 매수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OCI 홀딩스 주식을 신주로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OCI 홀딩스 보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OCI 지분을 현물 출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커질 것 같다는 겁니다. 또 현대백화점의 분할 결정 사례도 거의 비슷해. 현대의 그 백화점의 분할 결정에는 투자자들은 알짜 회사인 한무쇼핑이라고 있나 보다. 이 한무쇼핑에 주목하는데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의 합작법인인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킨덱스점, 충청, 목동, 남양주 아울렛, 이렇게 김포 아울렛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현금 창출력을 가진 법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무쇼핑. 그런데 그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 홀딩스하고 현대백화점으로 기업을 쪼개기로 하면서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홀딩스의 그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이 진행되더라도 백화점 사업부는 여전히 분리된 상태인 셈이다. 그런 거죠.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분할의 진짜 목적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한무쇼핑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다는 거죠. 하여튼 분할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 주력 사업의 숨은 가치를 발굴을 해서 전체 기업 가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한무쇼핑을 사업회사인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그 지주회사 현대백화점 홀딩스의 자회사로 두기로 한 것은 아쉽다. 그런 겁니다. 아쉽다. 이는 현대백화점 기업 가치의 부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지랄 하는 게 진짜 갑자기 제가 욕을 내가지고 하여튼 이 짓들을 하니까 인적 분할에도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속속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런데 기업 투자할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